문화분과위원장이신 강릉 토론자로 나와 계시고 또 그다음에 우리 요양병원에서 실제로 근무하셨고 그 행정 모든 업무 총괄하셨던 박이명 토론자께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분과위원장이신 강윤 토론자께서 먼저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네, 토론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옥천 포럼 문화분과위원장 강노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옥천 향수신문 기사 내용을 보고 울분을 토하는 심정으로 그다음 요양병원 운영 실태와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 안건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보릿고개 시절에 밥만 먹여주고 고무신장만 사줘도 죽어라 일하는 그런 노예 시대는 아닙니다.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가의 보조금이나 받으며 고령인들이 의료비나 빼먹는 그런 식의 요양병원 의료기관도 있어서도 아니 되고, 고령화 시대에 앞으로 우리도 그곳에 누워서 그 근로자분들이 고운 손길이 봉사를 받으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신세를 져야 합니다. 대학생들에게 앞으로 부모님들과 노인들의 요양은 누가 책임져야 하냐고 물어보니 학생들이 말하기를 거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녀가 아닌 국가기관, 국가가 책임지는 고령화 시대에 그래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늘어나고 국가는 많은 예산을 들여 보조금을 지원하며 관리 감독하는데 우리 옥천군 요양병원의 운영 실태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근로자분들이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렵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어린 마음에 법도 잘 모르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 앞서 깜깜하고 원통해 하다 결국은 괴로움과 생활에 시달리고 누군가의 어떠한 협박성으로 그만 근로자 한 분이 어린 자녀를 두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비탄한 마음으로 고인의 면목을 빕니다. 그런 소외된 국민을 위해 정부가 있고 도, 군, 위에 보건소 관계자들과 법이 있는 가운데 우리 옥천군에는 그런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옥천 국민이 깨어나서 부실한 집행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관리 감독하는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3항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고, 근로기준법 제109호 109조 제1항에 근로자의 임금체불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을 우려해 형사처벌로 임금을 강제화하는 법입니다. 오늘 패런 토론자로서 무엇을 국민들과 함께 토론해야 하나, 간결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려드림으로써 국민들께서는 함께 아래 안건을 토론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함께 토론의 장이 되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셨던 박이명 토론자께서 다음 토론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양병원에서 법인의 일을 맡아서 상임이사의 자격으로 또 병원 운영의 전반적인 책임을 졌던 행정원장으로서 일을 했던 박희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참 소중하고요. 또 부족한 제가 요양병원이 얼마나 또 어떻게 운영되어 왔던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대화 나눌 수 있어서 귀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퀴즈 맞추신 분은요, 끝나고 나가세요. 제가 귀한 선물을 준비해놨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선물 같습니다. 퀴즈가 뭐냐면요, 어떤 섬이 있었습니다. 섬이 있으니까 이 섬에서는 그 출퇴근을 뭘로 할까요? 육지로? 누구는 비행기로 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그것도 퀴즈는 아니고 배로 했습니다. 배. 어느 날 아침인데 그 출근을 해야 할 사람이 눈을 떴는데 늦은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하고 세수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딱 나가보니까 배가 부두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부두 끝에서 점프를 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선물을 말씀 안 드리니까요, 이 반응이 좀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잘 탔어요. 근데 이거는 퀴즈가 아닙니다. 그런데 점프를 해서 딱 배에 탔는데 거기 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깔깔깔 웃는 거예요. 잘 탔는데. 오늘의 퀴즈입니다. 왜 웃었을까요? 목 상태가 좋지 아주 쉽기도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노인이 후식 아닙니까? 노인? 네. 어르신이. 웃을 단추를 알지. 어르신들? 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한 번만 더. 바지를 안 입고 있었어요. 네? 바지를 안 입었던 거. 잘, 바지를 안 입었던 것 같아요. 아, 바지를 안 입었다. 흔히 나오는 대답이었는데 땡입니다.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배는 떠나는 배가 아니었고 들어오는 배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퀴즈를 여러분들께 드린 이유는 비록 이 한 2시간여의 우리 발제와 토론이지만 우리가 이 2시간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와 그 진의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신다면 발제자님께서 좀 전에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던 우리도 곧 고령화 시대에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라도 또 지금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라도 오늘 토론에 보여지는 또는 들려지는 말과 함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퀴즈를 내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31쪽을 한번 봐주시죠. 자, 퀴즈의 분위기는 좀 접어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이거를 쓰면서 참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그대로를 읽겠습니다. 같이 봐주십시오. 영웅 고인을 보내며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고만 있었다면 그것 또한 방임은 아닌가? 나는 그때 그렇게 알리지 않았다면 노인 방임의 가해자가 되었을 텐데 그건 분명 누가 잘못하든 방임이었고 방치였잖아. 누구든 자유롭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였잖아. 부조리한 병원 상황을 외부에 알린 실습생이 외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실습생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병원을 인수한 새 대표의 갑질과 거짓말, 그리고 체불임금으로 전 직원이 퇴사해버려서 어르신들을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된 요양병원, 그 실상을 알리고자 했던 고인.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누구도 하지 않았고 또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일을, 그것도 그런 행위로 나중에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칠 것조차 계산해 두지 않고 의로운 일을 했던 고인은 진정 이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영업 방해로 고소하겠다는 병원의 협박은 지난 1월 8일 고인을 파견한 대전 소재 간호학원 원장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한 달이 넘게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고인의 정신과 육체는 무너졌습니다. 부당 해고된 전 직원들에게도 병원의 협박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업방해로 다 집어넣겠다고. 퇴사한 직원들은 그때마다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던 반면 고인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 결과 실습생은 유명을 달리한 고인이 되었고 직원들 모두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둘 다 말도 안 되는 그 협박 때문에 임금 해결 촉구를 위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분연히 일어났던 우리의 결기가 새삼 소중하게 다가오고 느껴지는 지금, 고인이 남긴 유서와 50여 장의 기록을 보노라니 고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스러움에 회한과 눈물이 납니다.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고만 있었다면 그것 또한 방임은 아닌가.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이 상황을 마무리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자의 영역과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고인을 보내는 우리의 예가 되었으면 합니다. 임금 해결 촉구를 위했던 비상대책위원장 박희병원님,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앉아계시고 저만 일어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5분 정도는 실제 제가 요양병원에 처음에 가서 근무를 했고 약 3개월 동안 그만둘 때까지의 상황들을 실제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면 2박 3일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3개월 동안에. 하지만 그거를 단 5분 사이에 간략간략 굵직한 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끝나고 나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의욕적인 사항이 있으면 저나 저희 패널들 앞에 있는 분들에게 가감 없이 질문해 주시면 좋은 토론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8월부터 시작됩니다. 8월에 요양병원과 현 요양병원을 인수한 사람의 캠핑장, 즉 요양병원과 캠핑장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병원을 인수합니다. 새로운 대표가. 9월 5일 날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그때까지 약 1년 넘게 체불임금이 되었는데 9월 5일 날부터 3개월 이후인 11월 30일 날 모든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 그때부터는 더 이상 급여가 밀리는 일이 없겠다고 하여서 직원들을 설득하고 새로운 대표가 운영하게 됩니다. 참고로 의료법인은 의료법 48조에 의해 개인 간 매매 교환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 대표와 새롭게 병원을 인수한 대표 간에
캠핑장과 병원을 교환했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법 48조에 의해서 위법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대표와 새로운 법인의 대표는 법인 양수도 같은 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계약서 하나 없이 법인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10월달 급여를 지급 못했습니다. 10월달 급여를 지급 못해서 빌려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누구한테 그 돈을 빌렸냐면 외람되게도 상임이사이자 행정원장으로 일했던 저한테 5천만 원을 빌려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과연 새로운 법인 대표가 병원을 운영할 재정적 능력과 여력이 있었는지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11월달, 12월달 급여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전 직원이 노동청에 체불 임금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12월 17일 법인이사회에 비대위 위원 전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비상대책위원회 의견 전달서를 보냈지만 법인과 새로운 대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달한 의견 전달서는 다른 게 아니고 체불임금 제대로 받고 정상적인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촉구였습니다. 그러니까 19일 날, 그 전날 18일 날 새롭게 병원을 인수한 대표는 전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면서 새로운 근무자들 구해놨으니까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병원의 특성상 급여를 못 받아도 직원들이 1년 넘게 나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병원의 특성상 환자가 있다 보니까 자리를 비울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대표 역시 병원의 특성을 교묘히 이용해서 무급 노동을 계속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17일 날 새로운 근무자 다 구해놨으니까 나가라. 19일 날 퇴사서 처리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전 직원들은 18일 저녁까지 모든 업무를 잘 수행하고 19일 날 병원을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한 푼의 급여도 받지 못하고요. 19일부터 19, 20, 21 이 3일 동안 병원은 의료 공백 상태였습니다. 조금 전에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이 3일 동안은 의료인이 아닌 실습생 혼자 남아서 모든 의료인의 행위를 다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습생은 의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공백 기간에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들을 외부에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여러 기관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표는 그 3일 동안의 그 내용을 가지고 1월 8일부터 실습생을 협박하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퇴사한 직원들도 영업방해로 고소해서 쳐넣겠다고 했습니다. 본질이 체불임금에 의한 것입니까? 새로운 대표가 주장하는 영업방해로 인한 것입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이었고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3월 2일 오늘까지도 무려 2개월이 넘는 이 상황까지도 고용노동부의 진정에 따라 수사만 진행되고 있고 아직 저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들은 한 푼의 급여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병원을 인수할 때 모든 체불임금을 승계 지급하겠다고 한 대표가 그것도 확인서까지 본인이 직접 사인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그것조차 부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도
계속 부인하고 지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추운 겨울 그리고 난방비 폭탄까지 맞아가면서 직원들은 한 푼의 급여도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흔히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표가 9월달 병원을 인수했으면 빨리 변경 등기를 해서 자기 소유로 이전 등기를 해서 이전 등기를 하고 제일 먼저 채굴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직원들과 함께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병원을 인수한 대표는 병원을 인수하자마자 했던 행동이 뭐냐면 사용하는데도 전혀 문제 없었던 도배, 장판, 외부 도색 이런 것들을 갑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인 주장에 따르면 무려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말입니다. 문제는 결국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서 12월 17일 날 문제가 발생하기 전 12월 9일 날 그 새로운 대표가 저한테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돈 6억 원을 내고 병원을 저한테 인수를 하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보다 더 알기를 원하시면 저와 함께 토론에 참석한 저희들에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직접 근무하셨기 때문에 직접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절대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현실의 돈만 생각하고 빨리 아까 3억을 들여서 장판을 도배하고 전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부분을 돈을 썼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모든 게 저희도 많은 공부를 사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네, 마이크. 있어요? 네,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간만에 보면 우리 박기명 지금 토론 하시는 선생님이 어찌 보면 여기에 가장 먼저 관계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처음에 이렇게 지불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뭔가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지적이신데요. 반대로 이 급여가 10일 날이거든요. 제가 9월 5일 날 첫 출근을 했고요. 부탁을 해서 한 달이 지나서 10월 10일 날 급여가 준비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0월 10일 그때 한 달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일이라도 제가 좀 이상하다 의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도 그 돈을 연금보험 대출해가지고 9.3% 높은 이자 내면서까지 빌려줬거든요. 그때까지는 제가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어서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5천만 원을 사용할 정도로 친분 관계가 그럼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혹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전혀 몰랐고요. 예. 그래서 10월달 급여 지급을 위해서 5천만 원을 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동안 여유가 있잖아요. 예. 한 달 동안은 말 그대로 이제 빨리 법인 등기해서 그러면 기체 승인 받아서 병원 이렇게 법인으로 다시 대출 받아서 대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1월 10일 날도 급여가 안 됐길래 저는 11월 10일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좀 비판적인 사고로 물론 이제
의심은 계속 진행하는데 10월 한 말경부터 했는데 결정적으로는 10월 11월 급여가 지급 안 되는 그때부터 거의 100% 확신을 가지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이번에 그 8월달에 인수인계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병원과 그 캠핑장을 맞교환하는 그런 형태였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어 불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예. 그러면 그것까지도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예. 그런 상황은 몰랐고요. 전혀요. 네, 전혀 몰랐고 9월 5일 날 출근하니까 이전 행정원장이 저한테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행정원장이 이제 인수인계를 했다지만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하는 게 아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병원이 어떻게 인수가 되었는지 한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단계가 이제 그 단계를 이제 알 수가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고용승계라는 게 어디든 있거든요. 맨 처음에 업무 그 대표와 대표 간에는 항상 고용승계가 지금 우리 21세기에서는 가장 첫 번째가 고용승계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과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때 전임자 이제 그분들 둘이 고용승계를 하고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럼 본인께서 자 당신들 고용승계나 이런 거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냈느냐 뭐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서 돈을 차용해 주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고용승계는요. 예. 그 8월달 병원과 캠핑장을 교환할 때 네. 확인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확인서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하셨던 고용승계였고요. 그 고용승계 첫 번째가 뭐냐면 미지급 급여, 그 다음 체불임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거래처 미지급, 그 다음에 법인 관련 모든 채권 채무, 요 세 가지 확인서를 작성을 했고 그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다 봤기 때문에 그래도 제대로 인수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니 지금 이것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물론 뭐 가장 책임자들은 그 두 분이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직원 협의체라든가 이런 뭐 대표성을 가진 직원 대표 협의회 같은 것은 없었나요, 아예?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제가 9월 5일 병원을 출근을 해서 며칠 이제 사이에 병원의 자료를 좀 봤거든요. 근데 이 병원은 그 이전에도 2번 정도의 매매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소위 말해서 매매가 다 어그러졌더라고요. 그때마다 피해를 본 건 직원들이었습니다. 왜? 그때마다 급여가 밀렸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이 제가 출근한 이후에 이 상황에도 그대로 진행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한 10월 말부터 제가 의심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또 진행되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쭉 들어보면 뭐 누구를 탓하기 전에 거기 있는 직원들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본인들 스스로가 본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누가 이제 토론이 좀 뭐 급히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토론자로서 몇 가지 정확한 것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담병원이 경영권이 누구 앞으로 돼 있나 저는 확실히 알도 못하고 여기에 보면은 기업 선항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현재 지금 소유자가 누구고 이 앞으로도 소유주가 누가 돼 있는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 토론자께서는 그거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소유자는 장영아 씨이고 장영아 씨는 1억만 소유자이고요. 장영아 씨의 이혼한 남편 이재화 씨가 실질적으로 병원의 실세입니다. 그런데 9월 5일 날 저는 9월 5일 날 출근을 했지만 8월 달에 병원 인수인계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그때 그 이사회 회의록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이사회 회의록으로 변경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바꿔야 되는데 그때부터 변경 등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11월 중순부터 서류를 다 받아서 11월 25일 날 변경 등기를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기업 사냥꾼, 예, 기업 사냥꾼이란 표현은요, 제가 했던 말도 아니고요. 아까 첫 질문자께서 그러면 그 대표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 했는데 그 대표를 제가 2년 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대표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 처음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분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매주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본인은 어릴 때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대표이사를 하고 그 다음 안 되는 법인을 인수해서 중간에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넘겨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그 당시 기업 사냥꾼이었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2년 동안 교회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론은 다 이렇게 본인 말에 따르면 다 망해서 교회를 왔기 때문에 교회를 왔었고 저는 그 교회를 2년 이후에 그만뒀는데 1년 이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본인이 요양병원을 인수했으니까 상임이사를 맡아달라. 병원을 좀 전체적으로 책임져 달라. 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의료를 제가 병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하도 여러 번 간곡히 요청을 해서 이렇게 도와주게 되었고요.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10월 말부터 급여가 지급 안 되고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그 전까지는 전혀 의심도 못했고 그 이후에 10월 말 11월 초부터 생각을 해보니 10월 초부터 이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복귀해 보니까 그때부터 했던 말들이 이제 정확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사냥꾼이라는 말은 본인이 직접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 체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아까 말했듯이 근로기준법 제9조 1항의 근로자의 임금 체불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우리도 돼 있어요. 그런데 근무 중인 직원들이 못 받는 임금만 2억 7,400만 원에 달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 언제까지 잘 몰라도요. 지금 근로자분들의 체불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거 좀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네. 전 직원이 12월 7일 날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진정을 했으니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문제는 그 조사에 병원을 인수한 새로운 대표가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측컨대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그럼 지금 그 근로자분들이 어디 뭐 고소를 했다거나 진정을 했다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 한 개도 없다는 거니까?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근무의사가 파킨슨병에 걸려 있다는데 실제 파킨슨병 그 의사가 환자가 아닌가요? 그분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사람인데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뭐 면허증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그 병원에 있으면은 그것도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법도 없는 거고.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네, 답변해 저도 주세요. 저도 병원을 잘 몰랐던 사람으로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을 잘 알고 있던 새 병원을 인수한 새로운 대표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임금이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좀 싼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썼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파킨슨 병에 걸린 의사는
환자를 직접 자기가 이동해서 치료를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죠. 예, 의사가 환자한테 가가지고 치료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역할을 전부 다 간호사, 간호 인력이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즉 파킨슨병 의사는 간호 인력이 없으면 의료가 제대로 의료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물론은 그게 지금 간호 의사 행위를 못 한다는 거니까 그죠? 대신 간호 이제 학원 실습생들이 대전에 나와서 참 주먹구시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요양병원이 있으면은 이게 국가기관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도에서 허가를 내서 하는 건데 도나 군이나 보건소에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뭐 돈은 뭐 월어서 못한다 그래도 그러면 옥천군에 이 말을 들으니까 옥천 군수도 면담했고 옥천 보건소장도 면담했더니 뭐 두고 보장도 뭐 잘 될 거란도 뭐 그런 말을 했다는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뭐 답이나 뭐가 좀 온 게 있습니까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법률 사항이 우리가 다룰 문제가 별도로 이제 시간 내게 되면은 이제 다룰 사항이지만 거기에 대한 갔다 온 결과는 대책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죠.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만. 네. 어떤 얘기를 했었다 그런 얘기 정도만. 네, 12월 19일 8시 30분 군청에서 군수 그다음 보건소장 관계기관 장들이 모인 가운데서 비상대책위원회하고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군수께서는 말 그대로 보건소장에게 빨리 환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원 같은 것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부분들을 빨리 검토하라고 했고 군수께서도 이런 체불임금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군청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희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보건소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군수의 전날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임금 문제이니까 자기들이 나설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보건소는 행정적으로 의사 한 명 있으면 문제 없으니까 사실 의료법상 의사 한 명 있으면 약사 없고 간호사 없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건소는 행정적으로만 처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만 대답해야 되나요? 네, 그쪽으로 아무나 이제 상장님도 괜찮아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한 근로자의 사회와 법적 문제는 어떠하고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건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거 포럼은 우리가 인권에 대한 문제고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적 이제 법으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이 포럼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는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가족이나 보호자나 이 당사자들이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그거는 알고 싶은 그 법적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 부분은 우리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 영역입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알고 뭐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까지 하고 있나 그건 알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은 그 부분은 그러면 이거 법적인 것까지 하면 한 개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냐하면은 지금 보건소에서도 법적으로 뭐 자기 당사자끼리 하는 거고. 이것도 그럼 당사자끼리 하는 거고, 그럼 우리 포럼에서도 쉽지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럼을 할 때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약하다 보니까 어디 법도 몰라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군이 있고 경찰서가 있고 관계자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알고 싶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냐네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포럼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다루기를 하고요.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 옥천에 거주하고 있는 강병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해서 토론자들 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을 서두에 제가 감사하다는 말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떠나서 어떻게 참여하게 돼서 이게 토론자라든가 발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됐어요. 좀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분도 생기고 이렇게 됐다는 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예의상에도 참여를 하기 위해서 감히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현재 옥천에 요양병원, 요양원이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신 분? 2개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2개 있습니다. 요양원은요? 저는 우리 박희명 토론님께서 거기 관련자신지는 사실 모르고 왔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경청을 하다 보니 거기 당사자는 아니고 거기 일했던 분신 같아갖고 제가 지금 군에 알아보니까 요양병원이 3개가 등록돼 있고 요양원이 14개가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총 17개가 좋게 말하면 우리 옥천군에 17개가 우리 어르신들 요양원, 요양병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옥천 분들은 관심은 없지만 저희들은 잘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군에서 내려가다 보면 큰사랑 요양병원이라 가지고 몇 년 전에 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고 그게 처음에 생겨가지고 제가 아는 분들도 지인들도 많이 거기 어르신들이 가 있었던 걸 알아요. 그래서 뭐 또 군이라든가 다른 쪽에서는 뭐 소위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고용 창출이다 뭐다 해가지고 좀 좋은 쪽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문을 닫게 되고 임금 체불이라든가 뭐 지금도 좀 남아 있어요. 경매 갖고 끝나지는 인수인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만 사실 잘 몰랐어요. 뭐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부도가 나면서 군에서 했던 대응을 지금 가만히 이제 더듬어 보고 생각을 해보니 참 안타깝기보다 참 한심스러워요. 그리고 2번째는 제가 알기로 도담 요양병원이 2번째가 큰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옥천군에 있는 17개 중에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에 제가 이제 공교롭게 관심을 좀 갖게 됐는데 뭐냐면 저는 거기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말은 제가 생략을 하고 첫 번째는 요즘 세상에 초등학교 5학년도 아니고 성인이 돼갖고 더군다나 거기 근무를 하려면 최소한 학원 내지는 어디 가서 뭐 대학을 다녔다든지 해가지고 요양이니까 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임금체불이 될 동안 소위 말하면 2달 3개월 이상 요즘 세상에 월급을 안 주는데 다닌다는 게 신문도 봤어요. 그분들을 폄하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는 그분도 같은 미필적 소위 같은 공범이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 이 자리 보니까 최소한 군에서 지금 2월 10일, 12월 17일 군수님 면담도 하고 뭐 비서실장 면담도 하고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군 관계자 한 분도 안 와 계시고 그 다음에 월급을 못 받았다 한 분도 안 계시고 뭐 유족까지는 제가 뭐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걸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토론도 중요하고 포럼도 중요하고 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부고속도로에 1시간 전에 트럭하고 무슨 사고 하나만 나도 방송에 10개사가 있습니다. 텔레비만 틀면 나오는 거예요. 거기도 실시간으로 최소한 앵커가 한 줄 정도 나와요. 지금 몇 시경 경북도 몇 시경에 화물차고 해갖고 사고가 났다고. 근데 그 돌아가신 저기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거 자살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후로 해갖고 중앙일간지라든가 뭐 방송 여러 가지를 한번 제가 나름대로 검색을 해서 봐봤어요. 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냐? 군에도 물론 지금 뭐 경찰이라든가 고용노동에 형사적으로 지금 소위 우리가 말하는 거 수사 중입니다. 그럼 누구도 여기서 토론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당연히 군에서는 저래도 지금 수사적인 상황이라 저희들이 나설 수도 없고 그리고 상임이사님한테 뭐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규모의 상임이사를 맡고 거기에 관련자가 돼갖고 최소한 팀장급 이상이면 저부터 아까 무슨 캠핑장 어쩌고 했다고 하시는데 등기부등 1,000원만 주면 누구나 가서 다 열람이 가능합니다. 법인도. 지금 그런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물론 이 자리를 제가 뭐 폄하하거나 그런 뜻은 없고
최소한 그 결론이 나오면서 여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최소한 저희들이 군을 상대로 뭐 복지부 내려있는 뭐 무슨 의료법을 따질 수도 없고 따져봤자고 지금 도담 요양병원 가가지고 최소한 이게 옥천 국민 12명 사람까지 죽은 상황에 저런 게 17개 중에 또 세 번째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제가 봐서는 군에서도 지금 지휘 감독을 가지고 있는 군에서도 한 분 안 나와 계시고 속된 말로 한 명 안 나와 있고 제가 알기로 오늘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최소한 군에서는 군수님은 아니어도 보건소 무슨 말단 한 놈이라도 나와서 이 자리를 듣고 가야 되는 거고 최소한 월급을 못 받았던 사람 12명, 13명 중 한 명 정도는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돼야 되는 거라면 내일부터라도 포럼이 주최자가 되든 뭐가 돼가지고 군에 가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대한민국이 뭡니까? 탁상 가지고 통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들고 진짜 앞으로 고인에 대한 뭐 그거를 뭐 제가 명예까지는 찾아줄 수는 없겠지만 17개 중에 부실해요. 어차피 그 중에 60%는 저도 부모님을 모셔봐서 알아요. 나라에서 지원해준다 60, 70%. 제가 이번 달에 30만원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붙이면 국가에서 나와요. 그게 아직도 옥천군에 17개가 있다는 거예요. 뭐 효를 논하고 너도 나이 이런 걸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휘 관리 감독할 보건복지부 국회는 내비두고라도 옥천군에 지금 17개가 있다는데 군에서 전에 뭐 지금 이런 과거는 지나치고 앞으로 그러면 여기 최소한 관심을 갖는 것더라도 십시일반으로 내일부터라도 나를 정해서 띠를 두르고 군을 상대로 그리고 그런 기업 사장이나 뭔데 하는 놈들을 떠나서 혹시 지금도 17개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혹시 불순한 생각을 갖고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운영 다 말씀은 그렇게 해요. 봉사도 제가 월급 3개월치 전 봉사라는 말을 감히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3개월을 갖다 월급을 못 받은데 우리 아버지 같으세요? 저는 감히 얘기하고 싶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라도 여기서 정해져 가지고 신문에서 좀 내조해 가지고 군을 상대로 좀 대책위가 해가지고 좀 전달을 하다 보면 이게 충청 복도로 또 늦게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중앙방송에서 이런 일이 있어 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또 고용노동 뭐 청주 거기서도 좀 관심을 더 갖고 이런 쪽이 실질적으로 했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토론 자리가 되든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거는 좀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예, 좋은 지적 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많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가 뭐 짧은 기간에 조용히 지내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하게 되면 지난번에 초기 할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셨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정도는 오시겠지 그런 아니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포럼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우리 토론의 중요성과 우리도 포럼의 중요성과 모든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이 각인된 그런 좋은 자리가 됐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뭐 새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덧붙여서 우리 토론해 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토론자로 앉은 이유도 실제 문제는 우리 도는 좀 멀어요, 거리가. 그죠? 가까이 있는 군에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이 사람들이 관리 감독만 하면 이런 일 없습니다. 그죠? 아침에 내가 어제하고 민주당 그 위원장님 아까 오셨다 가셨는데 그분하고 군수하고 군수 비서실하고 내가 한 옥천에 고위 공직자 한 30명의 카톡을 보냈어요. 옥천 신문도 보냈고 근데 여기 옥천 향수 신문 기자분만 여기 두 분이 와 계신데 이 옥천이 가장 문제점이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옥천 포럼이 있다면 관심을 안 가져요. 그렇잖아요? 우리 토론자님이 좀 지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저 포럼에서는 이것저것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옥천 포럼이 생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옥천 포럼 관계자, 우리 옥천 군민들이 든든한 집행위가 돼야 돼요.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 좋은 질문 해주신 건데 이게.
예, 그 말씀 중에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별도의 우리 포럼을 주제로 삼아서 할 기회가 된다면 그런 포럼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이걸로 마친 걸로 하고 한 최종 번 더 해보시죠. 저쪽에 또 한 번 더 들어보고.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아까 질문하신 분 옆에 분 계신 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멈칫 하시네요. 안 하십니까? 예,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시오. 예. 이상으로 요양병원 운영 실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네 분께서 발제자, 좌장, 토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가실 때